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말이죠. 문재인 관련 수사 뉴스가 분물을 이룰 것 같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검찰에서는 증거를 갖고 수사하고 있는데 범죄 사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요거를 막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이 상황에서는 창의 싸움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전주지검에서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지금 야당은 벌떼 달려들듯이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친문 37명이 긴급히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리고 조국도 SNS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고요. 이재명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검찰의 수사 방향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요, 문재인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직접 뇌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문다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의 범죄 혐의, 요것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조국, 죄송합니다. 조국도 당연히,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를 비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그 다음에 한동훈과의 대표 회담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국정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참모들한테 한 그 작심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이재명의 제1호 판결이 뭡니까?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공직선거법 판결이 이제 10월 중에는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당선 무효형이 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유죄는 분명한데 형량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위증표사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제 벌금이 나올 텐데 벌금 액수가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한 3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검찰의 입장문이 되겠어요. 검찰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아주 단단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요, 적법 절차를 잘 거쳤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은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이가 얘기하고 있는 손자 이 PC,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찰의 입장, 이 전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문다의 김정숙 수사, 여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적법 수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입장문, 전주지검의 입장문 전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전주지검의 형사 3부는 문재인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수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소한의 수사를 적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인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일각이 이제 조국이가 이제 요거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문재인의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 그 문재인의 전 사위의 주거지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에서 A000 자녀의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압수했다라고 하는 해당 PC의 경우에는요, 2024년도 1월경에 문재인의 전 사위 주거지 압수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A00에 이메일이 저장돼 있어서 사건 관련성 인정된 매체다. 따라서 전 사유의 변호사 참여하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서 압수되었다. 해당 압수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이의 하나 신청된 바가 전혀 없다. 근데 조국 같은 인간이 이게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하였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압수수색이다. 그리고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압수했다고 주장하는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은 현장에서 아예 압수수색도 안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한 것은 지금 이제 이 문다의 딸의 이메일이 저장돼 있어서 사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음해성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고문이 빠졌어요. 이 음해성 주장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의법 조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경고성 메시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전주지검의 입장문이 너무나 유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좀 세게 나가면 민주당에서 또 반발하고 난리가 필 테니까 그런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점잖하게 했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 점잖하게 로키로다가 성명을 낸다고 해서 감안을 하고 또 세게 낸다 해서 또 더 세게 반발하고 그렇습니까? 무조건 지금 민주당 측의 반발은요. 최고 수위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최근 들어서 중요한 직접 성명이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수원지검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법 조치하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꼭 담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또 위법 조치하겠다 해놓고 단 한 번도 위법 조치한 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을 하라.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 친문 의원들 37명이 지금 이제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긴급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보복수다다 이거죠. 이 민주당의 프레임은 전부 보복, 조작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설? 그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걸어들었다.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윤 정부와 검찰이 몰락이 될 것이다. 아주 더러운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지난 2년의 끝없는 갈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괴롭히고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 어떻게 전 사회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 특혜를 취업을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범죄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범죄 혐의임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국민학생이 보더라도 다 맞는 거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정도껏 하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내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와, 이 가짜 뉴스 메이커들 답습니다. 아주 선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요. 지금 이제 윤건영이가 대표적으로 꼭 대변 역할을 하잖아요. 친문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윤 정부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의원단들이 논의를 거쳐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이건 또 이제 수원지검 쫓아가서 데모하듯이 전주지검 쫓아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용산 대통령이 쫓아가서 집단 행동하겠다는 거잖아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재인은 이번 수사에 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문재인의 특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 얘기 않았다? 이게 문재인이가 아무 얘기 안 할 사람이요? 이거는 결국은 양심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양산 평사마을 비서실에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을 안 주셨고 문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면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다. 안타까워해. 벌써 요 강성으로 말했다가 37명이 집단으로 말이죠. 아주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건영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윤건영의 입에서 문재인이가 안타까워할 것이다. 굉장히
약간 로키로 반응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 문재인이가 이거 다 들었죠. 왜 아무 말도 안 했겠어요. 다 들어갖고 문재인이가 야 너희들 빨리빨리 기자회견도 하고 반박 좀 해. 윤건영이도 상황실장인데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딱 당연히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 지금부터 내가 나오면 또 파단이 커지니까 검찰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문재인 이거는요. 문재인이가 지가 이제 불려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려나갈 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무르익었을 때 자기가 이제 가장 센 발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wait and see,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첫째는 기다리겠다. 두 번째는 아직 상황이 덜 익었다. 예, 세 번째는 내가 죄지은 맞긴 맞아. 요 세 가지가 문재인의 입장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윤건영이가 한 발언을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양산은 가만히 있는데요. 또 조국과 이재명이가 설치고 있어요. 문재인 딸이야 뭐 당연히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딸은 당연히 입장을 내놨죠. 그 문재인 딸이 내놓은 게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이 프로그, 개구리, 이거지 않습니까? 프로그, 요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큰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 이게 이제 유리창이 깨진 창문, 요거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탄이 이제 무너지니까 대깨문들여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국이가 또 이재명이가 입장을 내는 거예요. 조국이가 바로 입장을 내놔서 이제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압수해야겠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손자 아이패드 기기를 갖다가 압수한 거, 요거를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박사라고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김건희 여사 또 폄하하고 비하하고, 예, 가짜, 이 과거에 이제 프로필 조금 속인 거, 요거를 다시 이슈로 꺼내들고 있는 요 더러운 치졸함을 또 조국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박사의 경우 털끝 하나도 건드렸는가. 자, 검찰이 문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의 이 아이패드를 압수해갔다. 검찰은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도 압수해 갔었다. 검찰에게 묻는다.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겼는가?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는가? 아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문재인 검찰에서 수년간을 탈탈 털었잖아. 이게 참 이 조국이 이런 더러운 인간. 이야, 참 이런 인간이 무슨 당대표까지 하고 있으뇨? 참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도 이제 당연히 또 한 말 했어요. 이재명이도 당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그래서 전 정권의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인도 마찬가지. 내 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그게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명백한 정치보복의 탄압이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부의 거대 계좌거래 내역까지 탈탈 털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생각이냐? 예, 그러면서 검찰의 야비한 직태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국의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압수수색하지도 않은 지금 이제 PC를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하고 한 데 이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보복은 탄핵이 돼야 끝난다. 그래서 탄핵론을 또 불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문다의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제주도 별장. 이 제주도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재직 중에 제주도 가서 이 별장에서 쉬운 건 아니고요. 이제 2022년도 이제 5월 10일 날 떠나고 나서 8월 1일 날 첫 휴가를 갔는데 첫 휴가를 제주도로 가서 요 별장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차명 거래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경험을 실토하고 있어요. 뭐라고 실토를 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냐? 본인이, 그러니까요, 문재인 때 본인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 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파 진영 수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가족비리 혐의로 본인의 가족들을 조사하니까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문정권 쪽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보복을 한다는 것은 참 후한무치하기 그지없다.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지. 무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인간들이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문재인에 대한 수사의 방향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본래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압수수색을 해서 문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죄는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한테 전달해서 그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줬을 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직접 뇌물죄는요, 이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 이익이 될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공직자의, 왜냐하면 문재인 대신에 문재인이가 이제 딸 이 생활비를 쭉 대줬는데 사회가 취업하면서 태국으로 가면서 그동안에 딸한테 줬던 생활비를 안 줬잖아요. 요거를 누가 줬어요? 바로 이상직이가 봉급이라는 명목으로 임차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준 게 2억 한 3천만 원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품이 결국 공직자의 직접적 이익이 된 거예요. 왜? 내가 나가야 할 돈 2억 한 2, 3천만 원이 내 돈에서 안 나가고 결국은 이상직 호종을 해서 나갔잖아요. 금고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3절죄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이 문다의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3개의 범죄 사실이 되겠습니다. 요 3개의 범죄 사실인데 여기에 문재인이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과 문다이는 경제 공동체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죠? 이재명하고 정의 김만배 이런 인간들, 그리고 이재명하고 김인석이 이런 인간들이 전부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또 김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재인이도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문다혜하고는 경제 공동체로 돼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이름 옆에는 뇌물수수, 그리고 이상직 이름 옆에는 뇌물공여, 이 죄명을 딱딱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직접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사실상 이제 수하게 되는데, 요 3개의 범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사회 특혜 채용이 되는 거예요. 대가 채용이 되는 것이죠. 요게 첫 번째 혐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문다의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가 있는 죄목은 바로 뭐냐? 범죄 사실은요, 바로 조영욱이 당시 이제 인사수석이었는데 직권을 남용해갖고 이상직을 갖다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이 결국은 두 번째 범죄 사실. 그래서 조현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가 이상직이 이사장 임용을 공모했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요, 뭐냐? 이 이상직이하고 박석호 당시 타이스타제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되겠는데, 그 사위한테 부당하게, 사위를 갖다가 부당하게 채용해서 준 돈, 그러니까 이제 집값하고 월급 2억 2,300만 원. 이게 이제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혐의가 결국은 문재인 딸, 여기에 혐의 내용으로 딱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제 회담이 막 진행이 됐는데, 막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례화를 하자. 정례화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금 살포,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복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동훈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책특권, 의원의 면책특권도 제안하자. 요거는 이제 결국 이재명이와 관련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이제 회담은
그 회담이 끝나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 이제 본래 모두 발언 내용만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발언 내용이 지금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우선요 한동훈이가 얘기한 걸 보면은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담은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높이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요,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하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CDD처럼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곧 예정되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나 민주당도 재판부로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말을 점잖하겠지만 이거 면전에서 박살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주거 격차, 자산 격차, 돌봄 격차, 교육 격차를 줄이고 좁히기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의 이제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거론하고 이재명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민생 현안으로 저출생 해결 패키지 법세,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 민주당은요, 지금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다.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료 계획과 관련해서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권의 임무다. 당 대표로서 의료계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 국민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을 정도라 이재명이가 그럴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했던 입장이었다. 이재명이 죽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이런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 과거 이재명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된 것 같은데 한 대표가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다. 한 대표 말대로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정원을 늘리고 필수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그 다음에 용산을 갈라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 정치 실정을 정치의 실패로 덮지는 못한다. 자,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재인, 요즘 이 압수수색, 요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했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서 불평등하다. 정치개혁을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논의하자. 그러니까 정치개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검찰개혁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예. 야, 이 아주 더러운 프레임이에요. 금태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정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장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자,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가 보면은요, 상당한
이 논란이 야기되는 이런 회담으로 일단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는 날아간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